박사님 자전거 이제 많이 타시죠? 요즘에 보드도 많이 타던데 자전거 타시면서 보신 바 있으신가요? 스케이트보드? 네. 스케이트보드는 스키장에서 타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스노보드. 그래서 오늘 한번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타보시는 아, 내가? 네, 일단은 어디서? 여기 로비가 엄청 넓더라고요. 위험할 텐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거 왜? 네.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괜찮으실까요? 안 되나요? 아, 내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르네요. 아, 그죠. 아, 이건 좀 더 안정돼 보이는데? 야, 이거 괜찮네. 어떠세요? 보드 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 이거 한 번만 왔다 갔다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배터리. 근데 이거 내리고 여기 내리고 잠깐. 아니, 올려야 뒤로 오나? 네네 그럼. 안타. 오,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한번 잡아드릴까요? 잠깐만. 네. 살살. 엄청 살살 하시고. 오. 네네 그 정도. 네네. 난 안 되겠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보드를 간접 체험을 해보셨는데 요즘 진짜 보드 많이 타잖아요. 다운힐 하다가 다치는 모습에 가져와 봤어요. 근데 보고 이렇게까지 진짜 타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봅시다. 네, 일단 한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그냥 죽을 수 있겠네, 이 정도면. 뭐 정형외과의 특징적인 그런 것보다도 너무 위험한 다운힐인데. 일단 요거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칠 때 어떤 형태의 외상이든지 제일 중요한 건 힘이거든. 힘. 얼마나 강한 힘이 오느냐. 그래서 계단 내려가다 발이 삐끗해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정말 운이 나쁘지 않고서는 연간에서는 뼈가 부러지더라도 크게 안 부러지죠. 그럴 때 부러지는 뼈의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스파이럴. 나 PD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스파이럴 프랙처. 근데 힘이 많이 가면 어떻게 다치든지 간에 이제 심하게 다치는 거죠. 뭐 개방성 골절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발목 골절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에너지가 갔다 그러면 분쇄 골절, 복합 골절, 관절이 빠져버린다, 완전 탈구. 지금 이런 분들은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런 분들은 아까 이렇게 발이 흔들리면서 그냥 앞으로 넘어졌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분이 하면서 이렇게 뺑뺑뺑뺑 뒹굴면서 그 속도의 에너지를 그래도 조금 흡수를 시키면서 갔다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 쾅 하면서 어디 또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속도를 온몸이 흡수를 해버리면 외상으로 가는 거죠.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관계는 없지만은 차가 오면은 이렇게 점프해서 빗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안 아프겠다. 그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상상만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첫 번째 분은 넘어지는데 뺑글 돌면서 이제 바로 일어섰잖아요. 일종의 낙법이잖아요, 낙법. 우리 낙법이라는 게 떨어지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걸 흡수하기 위한 동작들이잖아요. 특전사, 나피는 모르겠지만 특전사 가면 강화 훈련을 할 때
계속 하는 게 그거거든. 착지할 때 그 힘을 어떻게 흡수를 시킬 건지에 대한 착지 동작, 구르는 동작을 계속 하는. 무릎 발목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있거든. 어쨌든 그게 다 흡수하는 동작인데 아까 첫 번째 분처럼 그렇게 잘 흡수하면 좋죠. 좋은데 속도가 많을수록 그렇게 흡수하기 힘들 테고 구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머리 콱 찍어버리잖아요. 그 헬멧 아니었으면 머리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 정도 힘이면 헬멧 때문에 그거는 안 다친 거예요. 박사님도 아까 이제 타보셔서 느껴보셨겠지만 보드나 뭐 킥보드나 속도가 나다가 딱 걸려서 거기서 이제 주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망. 아, 그냥 사망. 뭐 제일 심한 거는 사망에서부터 이거는 특정한 어떤 외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뭐 있긴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자전거 외상으로 논문 쓰고 했듯이 아마 이것도 손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떤 외상이 많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킥보드 모든 게 속도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속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그냥 내가 차고 있는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기구들이잖아요. 자동차는 가다가 뭐가 푹 파인 데 있어도 그냥 덜컥하고 지나가지만 얘들은 파인 데라든지 아니면 뭐 돌뿌리가 갑자기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넘어지거나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다치려고 이 사람들도 일부러 그냥 굴러버리는 거 아닌가. 굴러야죠 당연히. 구르는데 그것도 잘 못 구르고 막 이렇게 막 되면은 여기 다 나가잖아요. 피부 다 나가잖아요. 잘 굴러요. 근데 잘 굴러야 되는 게 아니고 속도를 내면 안 돼요. 속도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방금 보드는 어떠셨나요? 아 저런 걸 찍고 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탔던 보드도 저는 보드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 탈 때도 저는 속도에 대한 겁이 좀 많아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 갈 때도 막 속도를 예전에 제가 이야기해 줬나요? 독일에 있는 제 친구 아우토반을 탔는데 막 200km를 달려버리더라고.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이렇게 많이 못 내요. 자전거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남한산성 갔다가 이 복종역 내려오는 길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런 데서도 조심조심 내려옵니다.